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3년에 도입된 성년 후견제도인데요. 성년 후견제도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 성년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사법복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더리더는 성년 후견제도 시행 4년째를 맞아 창립된 한국후견협회 소승무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성년 후견제도의 내용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년 후견협회 창립된 게 언제죠? 금년 4월입니다. 금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네네. 초대 회장이 되셨는데요. 네네. 그 성년 후견협회가 하는 일을 좀 알아보기 전에 이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좀 생소할 것 같아서 네네. 어떤 제도인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아직도 성년 후견 제도가 실시가 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과거에 우리 민법상의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우리 시대 조류에 맞게 바꾼 겁니다. 결국 과거의 제도는 본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주의, 이제 재산 일치나 가족을 위한 제도였는데 유엔의 이제 장애인 권리 협약 등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보다 더 그 후견 본인, 피후견 본인의 복지와 삶을 도와주는 제도로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질병, 장애, 특히 고령 등으로 해서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몸, 자기 신체 신상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성년 후견인을 선정하고 후견인이 도와주는 제도, 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복지도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그 후견을 한다는 것은 뭘 후견을 한다고 보통 후견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신 능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져 자기 의사 결정력이 부족했을 때 그걸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축은 신상 보호라는 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가령 정신병력으로 이런 분이 강제로 입원하게 된다. 이런 문제까지 보살펴 주는 토탈적으로 그 장애에 빠진 우리 삶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후견 제도 시행 4년째를 맞아서 이제 후견 협회 창립됐는데 어떤 배경에서 창립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네, 후견 제도는 지금 새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이라는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 늙고 병들죠. 그럼 정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 도움 없이 본인의 무슨 법률 사무, 은행 사무를 본인이 직접 못하게 됩니다. 본인의 이제 신상 문제도 똑같은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가족들이 다 돌봐주고 처리를 해왔으면 지금 뭐 핵가족화되고 가족끼리 뿔뿔이 지금 떨어져 사는 마당에 그들한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치매 국가 책임제를 들고 나왔는데 치매가 되면 결국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후견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매에 빠진 분들은 정신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조를 도움을 드리고 또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살펴 드리는 게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년 후견 제도는 민간 영역하고 공적인 영역의 유기적인 결합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선경제에서 봤고요. 그래서 민간 영역의 축을 우리 사회에 구축하고 공적인 영역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많은 이제 뜻이 있는 교수 또 변호사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협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그 보통 후견자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을 많이 생각하게 될 텐데 사실 그거 요즘 같은 이런 다들 떨어져 사는 사회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요? 후견인은 과거 우리 민법에서는 친족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상은 제한이 없고요. 친족은 물론 후견 전문가 제3자도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상 제약은 없지만 가정법원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후견인이 되는 또 지정하는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그 후견인은 결국 그 후견 신청에 의해서 예. 절차 개시가 됩니다. 후견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 사촌, 예. 혈족, 가족하고요. 검사도 될 수 있고요. 예. 또 공공기관의 장도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거쳐서 후견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지금 회장님도 직접 전문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후견인들이 앞부분에도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후견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도움들을 주는지 좀 이렇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후견인이 된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법무부 율촌에서 설립한 공익법인 온율의 이제 이사장으로 있고 따뜻한 율촌 이런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온율이 이제 후견 법인으로서 후견인 자격을 후보자로 등록돼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후견 사건 약 10건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치매에 빠진 부부가 있어 한 분은 이제 거의 그 식물인가에도 병원에 입원해 한 치매에 빠진 분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 5달인가를 후견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면 신체적으로는 능력이 전혀 뒤떨어짐이 없으셔서 이분이 계속 그 새벽 5시면 되면은 나돌아다 교통사고 여러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요양사를 채용을 해서 그분을 돌보게 했습니다. 재력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병원까지 또 입원하는 그런 절차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제 법률적인 문제, 신상 보호의 병원의 문제를 우리가 돌봐드렸습니다. 예. 지금 당장 궁금한 거는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대담을 이제 준비하면서 성년 후견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비로소 좀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많이 활용되고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정도이고 또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서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제가 가진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15년 통계로 보면 654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가면 우리가 1,000만 명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 우리들도 곧 있으면 고령화를 맞게 되는데요.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에 전국 후견 신청건은 총 3,48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견이 되면 또 후견 감독을 해야 되는 후견 감독 업무를 보면 201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약 2,000건을 감독하고 올해는 약 8,000건가량이 증가될 거, 800건가량이 증가될 거라고 보인다고 하고요. 또 인근에 이제 가장 우리하고 그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우리보다 한 13년 먼저 후견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경우에 성년 후견 신청 건수가 무려 34,782건입니다. 인구 차이를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큰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겠죠. 성년 후견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누적 건수는 약 20만 3,500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일본이 우리 2.5배에 불과한 걸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큰 차이네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경우에 지금 아직 그동안 이제 제도가 정착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요인도 있고 또 문화적 요인도 있을 텐데 어떤 게 그 걸림돌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제 제도적으로 완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후견 업무에 대한 인식이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후견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법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은행도 가야 되고 등기 업무도 해야 되고 이런 등등에 있어서
그 후견이라는 용어 자체 혹은 자격을 또 다른 증명을 요구하는다든지 온갖 복잡한 서류를 아직 요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제 금융권을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후견제도가 널리 이용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이제 홍보 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렇죠. 이용자들이 많이 알아야. 네네. 그리고 후견이라 하면 또 하나 중요한 축, 공공 후견의 축이 있거든요. 꼭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그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정부에서 대해서 도와주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가끔 뭐 지상에도 보도되고 그렇습니다만 이제 피후견인, 후견을 받아야 될 분이 이제 상당한 재력가인 경우, 이게 이제 재산 다툼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뭐 분쟁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뭐 관리 감독이라든가 지금 어떻게 돼야 하는 건지. 그것이 이제 전문 후견인이 맡아야 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과거와 같이 특히 이제 부모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들이 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가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면 서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서로 자기가 부모를 돌보겠다. 그게 이제 제도로 나타나는 게 이제 후견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견인 신청을 하면 서로 자기가 되겠다고 얘기해서 다툼이 벌어지고 이제 항고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후견인을 법원에 선임한다 하더라도 그 후견인에 대해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뭐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뭐 자꾸 의견을 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공적인 어떤 이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서로의 다툼보다 훨씬 더 조금 체계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큰 부작 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보아줬으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근데 이제 반대로 사회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돼서 뭐 생활비를 누가 뺏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거의 이제 절대 빈곤 상태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 이런 계층에 대한 또 후견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물론입니다. 앞으로의 그 성년 후견의 제일 큰 축은 공공 후견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보도에서 나왔죠. 요양원에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나머지 재산을 요양원 임의로 기부한다든지 임의로 처분한 일이 최근에 이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적든 많든 간에 또 기초생활 보호자들의 이제 그 수급비를 친족이 횡령해서 마음대로 쓴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감독,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고요. 그건 공공후견 제도는 결국 자원봉사, 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분들하고 공공기관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룰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사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복지 한 축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제도도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종합적으로 잘 대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인식 부족에 대해서 저희 후견인들은 크게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새 정부의 그 치매 국가 책임제 그리고 전국에 200 몇 곳이 넘는 아마 센터를 만드는 구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빠진 분들의 똑같이 겪게 되는 법률적인 어려움 또 신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성년 후견 업무 법률적인 업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마치 치매라는 부분이 의료적인 그런 돌봄 여기만 그치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결국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제 협회가 만들어지셨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하실 텐데요. 당장 내년 가을에 세계 성년 후견 대회 열린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어떤 대회고 되게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요? 예, 세계 성년 후견제는 경년으로 열립니다. 예, 아, 2년마다 내년이 번씩. 네네. 예. 내년 제5회 대회인데요. 제1회 대회는 이제 일본에서 열렸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호주, 미국, 독일, 사회대회는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이제 성년 후견에 대한 교수, 법관, 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뭐 전문가, 뭐 여러 분들이 모이는 대회로서 한 50여 개국에서 사회대회를 보면 한 500여 분이 이제 모여서 각 대회마다 주제를 달리합니다. 성년 후견의 가장 좋은 틀,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여러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협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저희가 세계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성년 후견 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럼 되게 그 관련되신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는 거군요. 그럼 이제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가정법원을 그 운영하는 대법원, 또 성년 후견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또 앞으로 1년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성년 후견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년 후견 업무가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제도 틀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회가 열릴 때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계획이시고, 뭐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떤 기대 효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연년 국제대회 틀을 보면 여러 세션을 나누고 발표자와 각국의 발표자가 이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내년의 주제는 지금 좀 구상 중에 있고요. 몇 개 지금 선정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비, 제도 정비, 새로운 인식, 그리고 성년 후견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후견 전문인들이 조금 더 결속을 다져서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업무 제도를 우리나라에 마련하는 게 하나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회장님,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진 이후에는 사실 본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무슨 치료 의향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의향을 밝혀두는 그런 것도 가능한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미리미리 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질 때 대비해서 지금 우리 이 민법상은 제대로 임의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를 해야 되고 또 후견 감독인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 이게 없을 때는 임의로 믿을 만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나 맡아줘 하지만 감독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임의 후견 제도는 꼭 감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절차 조금 쉽고 간편하게 임의 후견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얼추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회장님 이제 법조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이제 후견 협회장으로서 이제 활동하시게 됐는데요. 그 우리 한국 사회를 좀 보다 정의롭고 또 새 정부 초기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건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제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저 이제 공익 업무를 저도 보면은 기부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 기부 문화는 개인의 기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동안에 법인 기부는 많았지만 착한 기부가 좀 더 많아야 되겠다. 그리고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철학과 문화를 그 고양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다른 축은 여기 있는 사람 또는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 베풀어야 되고요. 또 베품을 많은 분이 받으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서로 교감을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주고 뺏는 그런 식의 우리 문화가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좀 더 양보를 하고 또 배품을 받는 사람 감사함을 가져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그게 이제 조금 더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성년 후견제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둘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서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출연해 주신 한국후견협회 호순모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